안녕하세요.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가능성이나 어떤 전기차, 수소차 같은 4차 산업혁명, 또 IT 산업의 실적 같은 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올해 이 3, 4월까지만 해도 이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이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이 미국을 넘어선 어떤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업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이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이러한 고용 지표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고용 지표 중에서 먼저 실업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고 또는 인력 조정이 어떤 근로시간 조정이나 임금 조정 이후에 단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노동 관련 변수보다 후행하는 성격을 지니고요. 이 실업률이 다른 노동 변수보다 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실업률이 또 전체 인구가 아닌 어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의 실업자 수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이 경제활동 인구에는 구직활동을 단념한 구직 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구직 포기자의 존재 때문에 실업률은 현재 경기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나라에 이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현재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직장이 있고 두 사람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그럼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실업자니까 3분의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실업자 2명 중에 한 사람이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를 한 거죠. 그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직 포기자가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2이던 실업률이 실업자인 분자에서도 하나,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인 분모에서도 하나 빠지게 되니까 실업률은 2분의 1로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현재 좋지 않던 경기가 막 개선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슬슬 살아나니까 아까 집에서 쉬고 있던 구직 포기자가 이제는 내가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 하고 구직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놀고 있던 구직 단념자가 구직 시장에 바로 진입한다고, 취업 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바로 취직이 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 구직 활동만 계속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현재 2분의 1이었는데 구직 포기자가 취업 시장에 들어오면서 분모인 경제활동 인구가 하나 늘고 또 분자인 실업자가 하나 더 늘면서 이번엔 반대로 실업률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은 경기가 좋아져도 오히려 경기 호황 초반부에는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그 경기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급격히 나빠져도 오히려 그 경기 불황의 초반부에는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실업률이 어떤 측면에서 왜곡돼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의 경제 현황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다음은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어떤 주간 단위로 발표되면서 미국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 해고 추세의 대리 지표로 노동시장 변화를 실업률이나 고용자 수 증가보다 한 발 앞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 주에 최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수당을 첫 주에 이어서 2주 이상 계속 청구하는 경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최근 이 시장에서 주목한 지표가 처음 말씀드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양식 문화보다 좀 더 유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연하다는 게 말이 유연하다는 거지, 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고 그만큼 채용도 원활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 전주에 해고된 실직자들이 신청하는 걸로 이 전주의 해고 현황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 구직 포기자의 존재와
월 단위 발표 주기로 현재의 고용시장이나 경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반면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 신청 건수 자체로 해고 추세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에 글로벌 시장이 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경제 지표들 가운데서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현 시점에서 이 미국 경제의 현황과 또 향후의 추세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와 연관된 서비스업 비중 역시 무척 높죠. 이 미국의 코로나 확산 초기 국면에서 미국의 경제 문화 중심지인 뉴욕의 경제 사회 활동이 가장 먼저 차단이 됐었죠. 근데 그 와중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확산 이전에 보통 주간당 한 20만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던 게 이 코로나 확산으로 뉴욕을 비롯한 몇 개 주에 락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3월 말에 330만 건까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무려 680만 건까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그러던 분위기가 미국의 그 각 주별로 이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최근에는 이 100만 건까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수치는 아마도 한 90만 건대까지 떨어질 전망인데요. 결국 이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감소는 현재 미국민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또 이러한 해고 추세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소비도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이 올해 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미국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죠. 주가 지수인 S&P 500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고용지표를 통해서 향후에 이 페드의 금리 인상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에 페드의 통화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불황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한 이후에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후행 지표인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금리 인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이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페드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향후에 이 통화 정책 운용에 있어 어떤 일시적인 물가 변동보다는 고용 안정에 더 높은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향후 코로나 안정 이후에 매월 초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 실업률의 추이를 지켜보면 이 향후에 페드 금리 인상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중요한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고용 안정이 미국 경제 선순환 구조의 어떤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소비 증가 이후의 인과관계는 이런 순환 구조로 전개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마무리되면 사람들이 다시 사회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카페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게가 다시 바빠지면서 종업원을 늘릴 요인이 생길 테고요. 결국 이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 증가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서비스업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은 여기서 받은 월급을 다시 소비함으로써 미국 전체의 소비가 증가할 테고요. 이러한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다시 제품 생산을 할 유인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그동안 코로나 국면 때문에 생산 활동을 쉬고 있던 공장을 다시 돌려야 될 거고요. 그럼 결국 이 공장을 다시 돌리려면 근로자를 더 뽑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 증가가 돌고 돌아서 이 제조업 부분의 고용 증가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를 미국 경제 순환의 어떤 시작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양호한 수치를 이어간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미국 경제가 드디어 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